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음, 자, 앞 영상에 이어서 앞에서 이제 리스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튜플 부터 해서 딕셔너리와 그리고 집합셋 등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튜플은 리스트랑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뭐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삭제, 변경, 그리고 이 튜플 자체를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상수처럼 딱 정해놓고 데이터 변경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때 이 튜플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뭐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다른 쪽의 데이터를 내가 조회를 하고 결과를 가져와서 그거를 계속 이제 참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튜플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셀을 좀 몇 개 만들어 놓고요. 자, 튜플은 이제 가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리스트 여기에서 여기 스코어라고 하는 리스트 스코어라고 하는 튜플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100점, 90점, 그리고 60점, 그리고 80점, 70점.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자, 우리 프린트에서 리스트 언더바 스코어 해보면 우리가 지금 지정한 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타입은 아마 튜플이라고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튜플 생성하는데 저 뭐 이렇게 가로를 사용을 하지만 뭐 리스트 언더바 스코어 해놓고 A라고 해놓고 뭐 100, 90, 40, 80, 70. 자, 가로 없이 중가로 없이도 우리는 여기 튜플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언더바 스코어 언더바 A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자, 프린트 아니면 자, 타입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타입 튜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자, 리스트와 같이 순서를 가지고는 있어요. 순서를 가지고는 있지만 자, 이거 지울 수 없다라는 특징 이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튜플 한번 삭제하는 명령 이거 DL 키워드를 이용해서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리스트 스코어 A를 한번 지워보자. 자, 요거 이렇게 삭제. 전체를 삭제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언더바 스코어 언더바 A 하게 되면은 자, not define 이라고 나오네요. 실제로 이제 뭐 리스트를 지울 때나 뭐 튜플을 지울 때나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자체를 이렇게 지울 때는 딜리트를 이용해서 지워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리스트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뭐 요소들을 다 컨트롤하죠. 요소들을 컨트롤하지만 튜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튜플을 뭐 인덱스 뭐 리스트와 같이 뭐 튜플 인덱스 이용하는 범위 접근 가능하고요. 앞에서 이제 슬라이싱이나 인덱싱 이용해서 뭐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리고 튜플의 덧셈, 곱셈 연산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 집합 셋이죠. 집합이라고 하는 셋. 자, 요거의 특징은요. 자, 우리 앞에서 리스트하고 튜플의 경우는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자 인덱스 값을 가지고 순서에 맞게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 이 셋의 경우는 순서를 가지진 않아요. 다만 뭐다 동일한 값은 저장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제 집합처럼 우리가 이제 처리를 좀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순서는 없다. 저장 순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없다.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합의 연산 자, 집합의 연산이 있습니다. 뭐 집합의 연산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뭐 수학 공부한 지 꽤 오래됐겠죠? 자, 그랬을 텐데 여기 보통 이제 집합의 연산들을 이제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교집합, 동일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합집합, 동일한 부분, 나머지 요거 이제 처리해 주는 거고, 차집합이라는 게 있었죠. 한 부분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빼서 삭제하는 뭐 이런 처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셋을 정의를 한번 해주고요. 셋 타입 집합 타입의 데이터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주고 이런 연산을 사용할 수 있다. 집합에 대한 연산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 예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 조금만 정리하고 갑시다. 교집합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 자 일단 뭐 예전에 수학 공부를 기억이 잘 안 나셔도 좋아요. 일단은 자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우리가 set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10, 30, 50이라는 집합 셋 타입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set 그리고 y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에는 자 30, 20 그리고 50, 40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데이터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 첫 번째 합집합 자 합집합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와 요 데이터를 다 합하는 거죠. 다만 자 동일한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30 이렇게 있고 또 50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다 합해 주는데 여기 요걸 다 합해 주는데 10 그리고 20 그리고 30은 여기 두 개 있죠. 그럼 하나만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50 40이 뒤에 있고 여기 50 동일한 게 있죠. 요렇게 그래서 자 실제로 이제 출력되는 걸 보시면 50, 20, 40, 10, 30 이렇게 중복되는 거 빼고 하나 요거를 빼고 자 두 개를 모두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합집합 요거 데이터를 유지하게 된다. 자 합집합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자 set x와 연산자는요 여기 엔터키 바로 위쪽에 있는 키 우리가 앞에서 역슬래시라고 해서 원화 표현되는 거 있죠. 요거를 시프트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되면 파이프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앞으로 이제 수직으로 세워 있는 버티컬 바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 자 set y 두 개를 해주시면 합집합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50, 20, 40, 10, 30.
자, 요소는 총 8개예요. 총 이제 다 합하게 되면 8개지만 중복되는 30, 50 요거는 하나만 유지하도록 해주고 처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10, 30, 50, 20 그리고 40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5개 데이터를 가지는 집합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요. 샵 교집합이에요. 자,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자, 공통된 데이터들만 추출해낼 때 이걸 이제 사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자, 프린트 여기에 set x와 자 and 퍼센트 자 시프트 눌러주고 위에 있는 번호키 and 연산 그리고 set y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공통되는 데이터 50과 30이 있죠. 이렇게 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차집합을 한번 보면요. 집합의 요소에서 공통되어 있는 걸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되는 걸 빼고 나머지 공통되지 않는 것들만 남겨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의 경우는 빼기 연산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rint set x 여기에서 set y 해주면 자 여기 공통되는 게 30과 50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10이 남겠죠? x의 경우는 30과 50 공통되는 거니까 10 하나만 남게 되는 거고 반대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y에서 x를 이렇게 빼준다면 자 30과 50이 빠지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30과 50 요게 빠지고 20과 40 요게 이제 남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게 집합 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딕셔너리예요. 이거 키 앞에서 키 값과 그리고 실제로 저장해야 되는 값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키는 식별하는 값입니다. 여기 이 구조 안에서 키 값을 가지고 그 키와 매핑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값 데이터를 추출할 때 식별자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키 값은 중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식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구별돼야 되는 거니까 키는 중복되지 않은 값 대신에 이제 값은 중복될 수도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키 값과 그리고 그 키에 활동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값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의 활용은요. 딕셔너리의 경우는 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는 이 객체랑 좀 비슷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학생이라는 개념, 이걸 이제 표현하게 되면 학생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을 구별하는 안에 개별적인 속성 이것들을 본다면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학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공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학생을 표현할 때 이름과 학년 전공을 가지다면 아 이게 학생이구나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학생을 표현하는 자 이렇게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해볼 텐데요. 여기 딕셔너리는 중괄호 이제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여기 안쪽에는 자 네임 앞에서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름에는 여기에 자 킹이라고 하는 학생 여기에 있다. 그리고 자 그레이드 식별할 수 있는 식별값은 문자열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몇 학년 1학년이다. 그리고 전공은 자 전공은 자 우리 여기서 소프트웨어 전공이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 해주고 여기 안쪽에 스튜던트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우리가 저장한 형태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리스트의 경우는 어떻게 참조했었나요? 리스트 해놓고 여기에 인덱스가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래서 각각 위치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딕셔너리의 경우는 어떻게 데이터를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튜던트라는 이름 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대괄호 해주시고 자 여기에 뭘 넣어주면 될까요? 여기에 있는 키값 키 식별할 수 있는 값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름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name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스튜던트 안에 어떤 name이라고 하는 이 키를 찾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grade라고 한다면 얘를 찾아갈 거고요. 그럼 요 값을 반환하게 될 거고 메이저를 찾아가게 되면 요걸 이제 반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출력 자 프린트 해주고요. 자 먼저 이름을 스튜던트 요거 해주고 여기에는 자 네임 컴마 스튜던트 해주고 여기에는 grade 그리고 컴마 스튜던트 요거 해주고 여기에 자 메이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자 프린트문에서 지금 컴마 이렇게 했죠. 물론 이제 나중에 포매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뭐뭐이고 몇 학년이고 그리고 뭘 전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앞에서 킹 그리고 1학년 소프트웨어 전공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기억해 두세요. 딕셔너리의 경우는 인덱스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를 가지고 요소들을 참조했다면 딕셔너리의 경우는 키 값을 가지고 참조한다 하는 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요소에 참조한다는 얘기는 값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한번 바꾸고 스튜던트 뭐 그레이드 학년은 냅두고요. 자 전공 요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참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스튜던트 나는 여기에 그레이드 그레이드 네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스튜던트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 거 이제 확인이 되셨죠? 이렇게도 변경이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는 매우 간단해요. 추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참조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 참조하는 거 이렇게 만들었죠? 스튜던트 해놓고 난 여기에 자 나이까지도 한번 이렇게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이에다가 20 이렇게 해주고
스튜던트를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뒤쪽에 여기 AJ20이라고 추가되어 있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학생 정보라고 하는 이 정보 안에는 뭘 가지는 거예요? 이름, 그리고 전공, 학년, 그리고 나이까지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학생의 정보에 또 뭔가 추가를 해줘야 된다면 자 여기 딕셔너리 이름, 그리고 여기에 키 지정을 해주시고 값을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된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키를 한번 삭제를 해보고 싶은데요. 나이 마지막에 했던 게 나이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추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있는 속성을 한번 지어볼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D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스튜던트 요거 해주고요. 여기에 age라고 하는 이 속성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위쪽에서 보이는 age 키 이름과 그리고 속성값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스튜던트 해보시면은 분명히 위쪽에서는 age가 존재를 했지만 이제 밑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삭제하고 있죠. 키 이거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조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도 참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딕셔너리 이름에 get key 하게 되면은 키 값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items 이렇게 하게 되면 자 tuple 키와 요거를 tuple 형태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values라고 하는 함수 요거를 리스트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각각의 여기 딕셔너리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값을 참조하는 함수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표현을 할 텐데 일단 함수라고 한번 봅시다. 요거는 자 get 해주고 여기에는 key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스튜던트에 get 해놓고 key name 이렇게 해주시면 이름 아까 변경했던 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요소를 특정 값을 하나 가져올 때 위에서 처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출력하는 거, 뭐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죠. 이거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해당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키를 자 반환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요게 키 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면 student 점 키 해주고 함수 호출 이렇게 해주면 지금 현재 여기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name, grade, major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우리가 name이라고 하는 거 정의하고 grade라는 거 정의하고 major라는 거 이렇게 정의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items 그러니까 안에 있는 요소를 변경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참조해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좀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 items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요. 자 요거 키와 쌍 tuple 그러니까 수정되지 않도록 요소가 수정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자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을 좀 처리를 해주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이템스라고 하는 요 함수, 요걸 이용하면 자, 튜플 형식으로 자, 데이터 반환 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 스튜던트에 여기에 아이템스 해놓고 실행을 해주면 자, 반환되는 게 이제 리스트기는 해요.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튜플인 거예요. 자, 얘네들 하나하나는 삭제를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속성 이름, 그러니까 키 이름과 값은 변경될 수 없다. 요 의미입니다. 자,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사주는 거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처리되는 거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스 하게 되면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있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자, 뭘로 받는다? 네, 리스트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자, 밸류스 요거 함수는 자, 딕셔너리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딕셔너리 values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과값이고 스튜던트의 values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자, 이렇게 결과를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 연산자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에서 인 연산자를 확인해 봤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인 연산자를 통해서 해당 키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해당 키가 없는데 우리가 참조할 이유는 없잖아요. 먼저 해당 키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연산, 요거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name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in student 이렇게 해서 student 딕셔너리 안에 자, 얘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true 요거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우리가 지웠던 age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볼까요? age 하게 되면 스튜던트 안에는 age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참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안에 나이가 없으니까 이거를 가져오는 뭔 처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이용하는 거 몇 가지 이제 또 살펴보여주는 코딩 코드 이거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기 한번 살펴보았고,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not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 특정 자료가 없다,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특정 함수를 실행하고 뭔가 특정 그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받아올 때 근데 그 함수가 뭔가 특정 값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저장을 하게 되면 이 none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뭐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variable temp는 none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고, type 여기에 var 해주고요, temp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 non type이라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뒤쪽에 이 넌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가 아예 자료가 이제 참조하는 이제 자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키워드로 될 거고요. 그래서 아니라는 자료 타입도 있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주차 3교시까지 이제 모든 내용을 좀 살펴보았어요. 앞에 영상 한번 보신 분들은 자, 코드를 직접 보시면서 교환을 보시면서 작성해도 좋은데 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는 영상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다른 예제 활용하는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